네, 최순실 게이트를 다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오늘 구치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각까지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최순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에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주장, 그리고 이 구치소 안에서 카메라 촬영하는 것은 규정상 어렵다는 정부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열렸던 최순실 빠진 최순실 국정조사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안 나올 경우 우리 조사특위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장을 봐야죠. 최순실을 압박을 할 때까지 해봐야죠. 오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증인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50 청문회 당시에 장영자, 이철이 각각 국회 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특유의 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고. 교정본부장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방 하나 주라. 옆에서 통방하면서 끝끝내 캐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남사동으로 가야 돼서 그걸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최순실이가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일에 그 법을 통과하면은 강제 구인을 해서 저 정인 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두 곳에서 진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양지열 변호사님, 이제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 이런 일이 또 생겼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 이제 청문회 불출석을 사유로 해서 결국에는 의원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한쪽에 뭐 8명 이렇게 한쪽에는 김성태 위원장, 한쪽에는 박홍계 의원이 자리를 구치소까지 찾아갔는데 결국 구치소에 가서도 만나는 데는 실패한 모양입니다. 이제 찾아 들어서 처음에는 나와달라고 구치소 쪽에 특정 장소 구치소에서 TV 중계 등을 하기로 돼 있는 곳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그쪽에 안 나왔으니까 아예 수감돼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해서 만나려고 했으나 결국 이제 만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장면 서울구치소 이제 의원들이 가서 이제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강제로 구치소 감방 안에 있는 최순실을 끌어내려올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뭐 체포나 구속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거고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청문회를 위해서 강제 구인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접견을 시작했다는군요. 일단 그동안에 이제 카메라를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접견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온 대로 계속 이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측컨대는 카메라를 안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19년 전 얘기를 좀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보의 정태수 회장도 구치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했고요. 예전에 보니까 이철이 장영자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더군요. 네. 그때 뭐 하태경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났다고. 1989년 그 50 청문회 때인데, 그 당시 그 청문위원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이 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때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가량 장영자 씨하고 문답을 했다는 거고요. 그때 장영자 씨가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청문회에 못 나오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청문위원들이 정말 감방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1시간가량 질문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교정당국이 적극 협조를 하면 가서 만날 수는 있는 건데 김동주 전 의원에 따르면 그때는 뭐 카메라까지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오늘은 카메라는 안 가지고 들어가는 약속을 하고 아마 접견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상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의원들이 결국 양해를 했군요. 카메라 가지고 하지 않겠다. 다만 더 늦기 전에 최순실 씨를 구치소에서 직접 만나서 물을 것 묻겠다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쯤부터 들어갔으니까 결국 3시간 이상 실강의를 벌이다 이런 장면이 됐는데요. 자, 지금 장영자 씨 누워서 있는 모습 저희가 본 것 1980년대의 모습, 그리고 정태수 한보 회장 1997년 이 상황이니까 정말 19년 만에 구치소 접견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국조특위위원들 모습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강의도 있었고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그 장면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최순실 수감동으로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3, 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서 1인. 보안과 2층 직원교육실에 안종범, 정호성 두 분의 증인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만났다라는 정도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남부구치소에 안종범, 정호성 또 위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들이 이동을 한다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의왕시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다 세 사람,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모이기로 했지만 안 와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세 사람 다 불출석 사유서. 이번에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열리는 뭐 이동청문회라고 해야겠죠. 거기도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해서 네. 서울구치소에는 지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성태 위원장과 함께 여야 의원 총 8명 가량이 1시 반에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박범계 의원이 네. 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또 여야 의원들이 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수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분산되어 갔습니다만 이제 이게 2시 언저리 상황인데 결국 3시간 이상 대치가 됐거든요. 자, 일단 다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갓 만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구치소에 요구하는 과정에 벌어졌던 일인데 여러 가지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오갔는지 결국 카메라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 그 장면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좀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케치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아니 누가 그래? 뭔 소리야? 아니 저 뭐가 들어와. 아니 스케치 아닙니다. 의결했어요. 아 의결했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누구 당신 이름? 자 시작하는 거는 국회 방송이기 때문에 들어갔대. 들어갔어. 예.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는 찍고 나오고. 거기서 스케치를 하고 오기로 했는데 스케치는. 지금도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가 저 위원장하고 여야 하나씩 위원들도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여야지 말이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나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공식적인 청문회가 아닙니다. 공식 지금 우리가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너무 좀 돌출적인 스마트하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인권 침해 소지 없도록. 자, 정변 지금 이제 고성이 좀 오갔습니다. 결국 왜 막느냐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원래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접견을 들어갈 때도요. 네. 변호사 접견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 행정동이 있고 일반인들이 면회하는 건 안쪽에 수감동 쪽에 가까이 있는데도 일단 저 안쪽 담장으로 들어가는데 소지품을 다 꺼내 넣습니다. 뭐 네. 특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같은 통신 장비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녹음도 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촬영도 할 수 있고, 안에가 다 보안시설로 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내부에는 카메라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지금 바깥에까지 일반적으로 공개가 돼 있는 곳에 입구까지 카메라가 간 거고, 거기서 하나 이제 벽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수감동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저렇게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태 위원장 네. 혼자서만 스마트폰을 들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녹음도 하고 촬영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감방 앞에서 네. 문을 안 열어주니까 네. 결국은 뭐 녹음 촬영 포기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말이죠. 저기 그 간 이유가 뭐죠? 최순실하고 뭔가 질의응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네. 최순실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건지.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회의원들도요. 네. 거의 쇼예요, 이거는. 쇼다. 저는 쇼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최순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이 검찰에도 조사받고 특검에서도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검찰이나 특검에서도 알아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못 알아내라는 법은 없어요. 네. 실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실력이 미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네. 그 부분, 최순실에게 새로운 거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더 중요한 국내에 대한 서비스일 수 네. 있다. 어떤 이런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최순실의 모습을 하나 담아오려고 일종의 쇼를 하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네. 결국은 권한쟁의 아니겠어요? 네. 이쪽은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 사이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면, 네. 제가 볼 때는 입법 미비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할 바를 다 했다는 거 보였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법을 어떻게 고쳐서라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도 그 관심을 안 갖지만, 예전에 그 청문회는 말입니다. 모두 다 그 전 정권의 비리를 따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좀 도와주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순실 문제는 지금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법무부 사이드에서 돕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카메라, 이게 방송용 카메라 큰 게 있는데 이거를 갖고 들어가는 건지 구치소 내에서는 재소자의 모습도 있고 뭐 탈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조 같은 게 이제 공개되면 안 된다는 뭐 규정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시설에 부를 것 같은데 자, 아니 또 카메라 허용해달라. 그래서 처음엔 휴대전화 한 대만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좀 절충하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봤었던 장면은 국회가 의결했는데 구치소가 왜 막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군요. 아, 지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군요. 자, 최순실 씨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 대화 내용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견 시작했는데 나 최순실 우병우도 모른다, 김기춘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했군요. 네, 지금 속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들이 하나씩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언론인들한테 그거 공개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 개인 한 사람의 휴대전화 반입은 보시는 것처럼 구치소도 동의를 해 주었거든요. 이제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일이지만 일단 특위위원장을 존중해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통해서 다양한 내용의 영상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생중계했네요. 어떤 장면인지 영상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1시간 20분째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시죠? 저 문 뒤로 최순실 씨가 와 있는데 지금 이 서울구치소 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못 만나게 해서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내놓고 그리고 ENG 카메라 스케치하는 거 못하게 그거를 양보하면은 최순실을 데리고 나오겠대요.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9명이 들어와서 지금 최순실 조건 맞춰가지고 여기서 양보하게 생겼습니까? 자, 왜 최순실 안 나오려고 할까요? 우리는 최순실 증언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이 또 가서 소장을 만나고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자, 우리 위원님들과 박영선 님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라고요. 그건 내 핸드폰인데. 최순실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강합니다. 이제 가급적 의원들은 최순실 씨의 육성을 좀 더 공개하고 싶고 최순실 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는 과정 뭐라고 답하는지 굉장히 호기심도 많이 가는 사안이니까 뭐 애써 보여주는 것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의원들이 쇼를 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네. 측면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법정에 출두했을 때 모습을 보면 네. 그 공판 준비기일 아닙니까? 본인이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왔는데 네. 그때 건강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오늘 교정국장도 최순실 씨가 뭐 거동하는데 불편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불출석 사유로 이야기한 거는 그다지 합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 국민들이 정말 최순실 씨의 육성, 그 모습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니까 청문위원들이 오늘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아마 질문을 준비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비록 대부분 부인하겠죠. 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네. 최순실 씨는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본인의 모습, 또 대통령에 미칠 영향, 뭐 등등 생각해서 최순실 씨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거고, 결국은 교정 당국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건 허용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최순실 씨가 직접 이야기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꼭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저 신지호 의원하고 이상일 의원이 얘기하는 게 뭐 다른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신지호 의원이든 이상일 의원이든 그것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스무스하게 합의된 상태 속에서 가가지고 최순실을 불러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도록 하고, 그걸 중계 방송할 수 있다면 뭐 어느 누가 그걸 뭐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그렇지 못해서 지금 아까처럼 한쪽은 된다 그러고 한쪽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릴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뭐랄까 국민의 안권이라든가 그걸 제공해야 된다 해서는 이견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준비 기일 공판 때 말입니다. 최순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정에서 그때 그 촬영을 앞에 2분인가요? 3분만 허용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비공개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법정에서 초기에 그 2분인가 3분을 허용할지 여부를 그 담당 재판부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죠. 네. 보통 이제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는 그거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고 하니까 요번에 특별하게 초기 몇 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담당 법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오늘 이제 저 경우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서 최순실의 그 육성과 모습을 담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최순실을 신문하고 오는 게 더 중요한 건지, 둘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최순실이 그거 거부할 거라는 거는 미리부터 나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된 그 반응들이 나온 거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뚫고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국회 그 여야 간의 말에 국조특위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저렇게 보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이거 라이브 방송을 하고 누구는 내 휴대폰인데 왜 그거 갖고 하냐, 이런 식의 어떤 그다음에 또 교정 당국과의 어떤 불필요한 마찰이라든가 그 불필요한 고성, 당신 누구야 하는 식의 어떤 추궁,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 그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게, 국회의원분들의 국민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정말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잠깐 이제 법원에서 최순실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말씀하신 게, 그건 이제 대법원에서 시행령의 근거 규정이 있어요. 재판 전까지는 담당 판사가 재판 전까지 공개할 수 있다, TV 중계할 수 있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정 당국에 관해서도 법무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부를 공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전혀 사전 연락도 없이 저렇게 가신 모습은 글쎄 뭔가 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예전 같으면 사실은 문제도 안 됐던 것인데, 이렇게 패널 간에도 약간 어떤 온도차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뭐랄까 인권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떻게 국회의원의 어떤 권위 권능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금 의견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진전되고 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후에 법 바꿔가지고 가자는 그런 식의 얘기는 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른바 이제 입법 만능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도 의결을 하지만 구치소하고도 조율을 해서 지금 이제 결정이 나서 오후 3시부터는, 저희가 좀 5시 이후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로 이해했습니다만, 속보 자막 들은 거 보니까 3시부터는 접촉이 시작된 걸로 보이네요. 자, 어쨌건 의원들이 카메라 찍겠다는 건 이제 양보한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만나기 직전의 장면들을 조금 더 소개시켰으면 좋겠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를 조폭 취급한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네요.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순실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요. 서울구치소가 지금 저 안에 지금 최순실 보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한번 열어보세요. 최순실 보호소입니다. 최순실 나와, 최순실!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최순실 감추는 거야? 같은 공범들이 당신들도.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감추는 게 보안 그리고 조금 전 조폭이야 얘가 지금? 무장한 우리가 조폭이냐고. 저분이 지금 숨겨놓고서 10명이 지금 맡고 있어 지금. 최순실 씨 나오세요. 최순실 씨!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오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제 의원들이 기존에 교정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까만 옷 입은 의원들이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위협을 느끼고 있다니까 그게 과연 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저런 걸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네. 최순실 나와라고 하냐 최순실 씨라고 그러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저기 극악무도한 사람도 이제는 네. 호칭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일반화되는 건 얘기거든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는데 지금 국회의원 혼자만이 지금 모든 것이 다 가능하듯이 저기 해가지고 마치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저런 거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저기 법무부 저분들이 이제 교정국 그 소속 공무원들인데요. 그렇죠. 이른바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네. 저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만 저분들 공무원 중에서요. 네. 처우가 가장 열악한 그런 직군에 속합니다. 굉장히 그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박영선 의원이 말이죠. 네. 저렇게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탓하는 듯한 네.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분들이 최순실을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서울구치소장이라지만 뭐 이름이 소장이라지만 그분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있어갖고 최순실은 나오고 싶었는데 마치 그 구치소장과 뭐 법무부 차원에서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이건 조금 어떻게 핀트를 자꾸만 좀 어긋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왜 이게 쇼 같아 보이냐 하면 저런 모습 때문에 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순실에 대해서 그 국회가 원하는 만큼 100%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충분히 사전에 내렸다면은 네. 그럼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저렇게 차라리 네. 그 카메라 갖고 들어갈 테니까 허용해달라고 신랑이 버리는 시간 동안에 가서 오히려 최순실을 1시간이라도 더 신문하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뭐, 네. 지금부터 만나고 있으니까 네. 최순실 씨가 좀 힘들더라도 저녁 늦게까지 아마 신문하면 되는 건데 네. 지금 박영선 의원이 그 김성태 위원장 카메라로 지금 촬영하면서 보여준 거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신 교수님 쇼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 저도 뭐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것들이 네. 오히려 자충수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갑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의원들이 차분하게 교정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가 들어가자 카메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마치 뭐 최순실 공범이라고 표현하고 네. 또 서울구치소가 최순실 보호소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저렇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도 뭐 그동안 청문 과정에서 보여줬잖아요. 제대로 정말 날카로운 질의를 못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호통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점수를 잃은 측면들이 많았는데 그걸 네. 다시 한번 선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그 속보자방을 통해서 의원들이 이제 최순실 씨를 만난 대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호칭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나 보네요. 최순실을 대통령을 의원님이라고 과거에 불렀다고 답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이제 유치원 원장, 초이 유치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최 원장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글쎄 나는 이제 노트북만 썼다로 이해가 되는데 태블릿 PC의 소재, 과연 이게 누가 진짜 주인인가도 이제 많은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것과 관련된 대답으로는 마치 그 태블릿 PC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한 인상을 주네요.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동아일보 기자가 최순실 씨 집에서 일했던 입주했던 그 육아 도우미 그리고 출퇴근했던 가사 도우미 두 분을 어제 직접 만나 인터뷰했는데 최순실 씨 책상 위에는 태블릿 PC가 늘 놓여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그 충전기를 실수로 버렸다는 이유로 굉장히 꾸지람을 두고 다시 충전도 했었고 그 방에는 금고가 있는 방이었고 일하는 책상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도록 했었다라는 증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아직까지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뭐 태블릿 PC 말고 다른 노트북 같은 걸 썼다는 증언, 노트북에 들어있던 문건도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저기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집안일 도와주신 네. 그 아주머니에 따르면 그 태블릿 PC는 안방 책상에 항상 놓여 있었고 네. 항상 잭이 뭐 충전된 상태였고 네. 또 최순실 씨가 독일 갈 때 그걸 항상 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K스포츠 재단에 그동안 최순실 씨 쪽에 약간 우호적으로 이야기했던 박헌영 과장 이야기에 따르면 또 그거 역시 고영태 씨가 가끔은 들고 다녔지만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거임을 본인도 분명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죠.